어느 날 남편은 회사 동료로부터 코인으로 한 달에 2배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내 몰래 집 전세금 2억 원을 빼서 비트코인에 올인한 거예요. 전세보증금 대출 그런 거를 받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3억이 전부 증발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전세금도 없고 대출이자 매달 나가고 아내 동의 없이 투자한 돈도 부부가 같이 갚아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차진생 변호사입니다. 코인으로 3억 날린 남편, 이혼이 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 사연은 실제로 2021년 코인 대박 시절에 정말 많이 했던 케이스인데요. 지금도 비슷한 상담이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실제 사연이었는데 40대 중반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회사원 아내는 전업주부였고요. 어느 날 남편은 회사 동료로부터 코인으로 한 달에 2배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용돈으로 조금씩 시작했는데 운 좋게 수익이 났나 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욕심이 생긴 남편은 아내 몰래 집 전세금 2억 원을 빼서 비트코인에 올인한 거예요. 전세보증금 대출 그런 거를 받은 거예요. 어차피 금방 2배로 불어나서 다시 넣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돈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더 큰 욕심이 생겼고 이번에는 은행에 1억 추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1년 말에 코인 대폭락이 왔죠. 하루아침에 3억이 전부 증발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전세금도 없고 대출이자 매달 나가고 독촉 우편물이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의뢰인분께서 이제 저희 쪽으로 찾아오셔서 바로 이혼 재판을 저희가 준비해서 도움드렸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뭐였냐? 아내 동의 없이 투자한 돈도 부부가 같이 갚아야 되느냐, 이렇게 발생한 채무도 결국엔 소극 채무로 반영이 돼서 그 돈까지 공제한 금액으로 재산 분할을 하느냐인 거예요. 남편 측 주장에서는 내가 지금 혼자 잘 살려고 한 게 아니고 투자를 해서 잘 되면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잘 되는 거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책임을 나한테 다 져라, 이렇게 해서 진 빚도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결국에는 자기가 받은 이제 1억 대출 너도 같이 5천 책임을 지자, 전세보증금 날린 거도 내가 혼자 쓴 거 아니니까 우리가 3억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 측에서는 그거는 좀 부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큰 거를 할 때는 부부라는 관계에서는 서로 상의를 해서 그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개인적인 투자는 개인적인 행위이지 내가 저 사람한테 발생한 채무를 같이 내가 갚아줘야 될 건 아니다. 그리고 보증금 함부로 그렇게 대출받아서 쓴 것도 그 사람이 다 메꿔 넣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책임질 건 아니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저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인 거죠. 1, 200만 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쓰는데 당연히 그거는 부부 공동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투자는 배우자와 같이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은 명백한 상대방의 재산권의 침해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주장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같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3억은 남편이 다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재산분할 당시에 있던 2명의 명의 재산에 대해서 반반으로 나왔어요. 재산이 한 7억 정도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3억 5천을 받아오고 그쪽은 3억 5천 가져가서 3억 빚 갚고 이제 5천 자기가 그러면 쓰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이렇게 부부간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불륜이나 그런 거 아닌 이상 마음은 다 좋죠. 근데 항상 마음으로 어떤 결과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결과의 불이익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두 분이 같이 상의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상의를 했으면은 처음에 수익을 어느 정도 봤을 때 안전자산으로 그거를 확보한 다음에 추가 수익으로 투자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둘이 같이 얘기를 하면은 절충안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서는 우리 배우자 쪽에 내용 증명으로 보낸 게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같이 보냈고요. 배우자 몰래 받은 이런 혼인 생활 근간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이나 투자는 우리 의뢰인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제 재판에서는 이제 증거가 되게 중요한데 이혼 재판에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큰 손실이 났다, 그런 것 때문에 집에 어떤 우편물이 왔다, 그런 것도 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증거의 꼬투리를 잡는 게 중요해요. 증거의 꼬투리를 잡으면은 그거를 이제 실타래처럼 그거부터 풀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강력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아서 이제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정도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배우자랑 잘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 사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다단계 주식 코인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상대방한테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희 쪽으로 오셔서 대응 방향을 같이 좀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고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때부터 방어를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계좌를 다 그냥 삭제를 해서 계좌 내역이 이제 안 보이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꼭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사례 보시니까 어떠세요? 투자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요즘 뭐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